자연이 선물한 슈퍼푸드 아보카도. 하지만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아보카도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음식들과 아보카도의 영양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음식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보카도가 지닌 탁월한 효능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슈퍼푸드로 특히 올레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 포함된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또한 아보카도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시력 관련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황반변성 및 백내장 예방에 유익하며 망막과 황반을 보호해 시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유익균 증식을 통해 장 건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는 산화 손상을 억제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며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며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데요. 더 나아가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인 아보카도는 저혈당 지수 덕분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제2형 당뇨 예방에 기여하는데요. 또한 아보카도에는 글루타티온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특히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유익하는데요. 더불어 아보카도는 뼈 건강을 지원하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골밀도를 강화하며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마그네슘은 칼슘의 기능을 보완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글루타티온을 포함하여 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어 간 건강 유지와 만성간 질환 예방에 기여하는데요. 아울러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인 엽산이 들어있어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며 건강한 신경 발달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에 포함된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은 신경 건강과 기분 안정에 유익하며 비타민 B6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도록 돕고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완화해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아보카도는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보카도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보카도의 효능을 약화시키고 함께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보카도와 사과는 각기 다른 소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에게 함께 섭취 시 소화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지방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에 이로우나 소화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체내에서 소화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부룩함과 가스가 유발될 수 있는데요. 사과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장에서 발효될 때 가스를 발생시켜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사과에 포함된 과당 역시 천천히 소화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부 불편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아보카도와 브로콜리는 모두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 응고와 관련된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아보카도에는 다량의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어 혈액 응고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상처 치유와 출혈 방지에 필수적이지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비타민 K의 과도한 섭취가 약물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아보카도와 같이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액이 덜 묽어져 항응고제의 효과가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역시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로 특히 지용성 비타민 K1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K1은 체내에서 K2로 전환되어 혈액 응고와 뼈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비타민 K 섭취가 과도하면 혈액이 응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혈전 형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아보카도와 요거트는 모두 칼륨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칼륨 배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아보카도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여 여러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체내에서 칼륨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근육 약화, 부정맥, 심장 박동 불규칙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고칼륨 혈증이라 불리며 심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트 또한 칼륨이 풍부한 유제품으로 한 컵에 약 380mg 이상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적으로 쉽게 섭취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요거트는 소화에 유익하고 단백질도 풍부하여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있지만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할 경우 두 식품의 높은 칼륨 함량이 합쳐져 체내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과도한 칼륨 섭취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보카도는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아보카도와 달걀의 조합은 특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해 탁월한 선택인데요. 아보카도는 엽산이 풍부하여 태아의 신경관 발달을 지원하고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과 다양한 필수 비타민을 함유해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엽산을 풍부하게 제공해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엽산은 세포와 DNA 생성, 복제를 도와 태아의 신경관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산부가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면 출생 결손 위험이 줄어들어 건강한 태아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달걀은 아보카도의 엽산을 보완하며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을 공급하는데요. 특히 콜린이 풍부한데 이 영양소는 태아의 뇌와 신경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콜린은 뇌 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고 태아의 신경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달걀에는 비타민 D와 B12를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아보카도의 엽산과 함께 섭취하면 태아의 뼈와 세포 형성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해줍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아보카도와 오트밀은 혈당 관리에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조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아보카도는 저혈당 지수를 가진 식품으로 섭취 후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때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 흡수 속도를 완화시켜 식사 후 급격한 혈당 변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아보카도는 당뇨 환자나 혈당 변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선택이 되며 아보카도 속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제2형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풍부한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점성 있는 물질을 형성하여 포도당 흡수를 점진적으로 진행시키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오트밀 역시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매우 유익한 영양 듀오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아보카도의 글루타티온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과 글루타티온을 포함하여 염증 완화와 세포 손상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티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만성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 억제를 통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석류의 핵심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세포 산화 손상 보호와 염증 감소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유익한데요. 특히 폴리페놀은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 예방과 더불어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석류와 아보카도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면 염증 감소와 면역 강화 효과가 극대화되어 건강한 면역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들은 각 식품의 이점을 극대화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아보카도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아보카도는 숙성 단계에 따라 보관 방법을 다르게 설정하면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 두어 자연스럽게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종이봉투에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넣어두면 이들이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가 아보카도의 숙성을 촉진하여 빠르게 숙성되도록 돕는데요. 반면 알맞게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 보관해 숙성 속도를 늦추면 약 일주일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른 후에는 공기와 닿아 갈변 현상이 쉽게 발생하므로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단면에 발라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자른 단면을 랩으로 단단히 감싸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한층 더 오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의 색상과 촉감을 통해 숙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익은 아보카도는 짙은 초록색에서 검은빛을 띠며 덜 익은 것은 밝은 초록색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면 숙성된 상태이며 지나치게 물렀다면 과숙일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꼭지를 제거해 속 색깔을 확인했을 때 초록색이나 연한 노란색이면 신선하고 갈색이나 짙은 색이면 과숙 상태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아보카도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아보카도를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아보카도는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